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스웨덴의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의 소설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한 뒤에 감상 나눠볼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오베.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됐어요. 씁쓸합니다. 오베의 성격은 츤데레라는 단어로 한 방에 요약이 가능한 성격인데요. 전형적인 멋대가리 없는 아저씨예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칭찬에는 인색하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용납을 못하는 성격. 그러면서 또 정은 많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더라.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성격. 이 아저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기상을 하고요. 커피도 늘 마시던 시간에 마시던 양으로 딱 맞춰야 되고요. 매일 순찰하듯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서 참견하고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저씨가 지금껏 사회라는 곳에서 어떻게든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그의 아내 소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기 6개월 전쯤의 일이었는데요. 아내인 소냐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인물입니다. 자기 몸이 불편한데도 말이죠. 이것만 들어봐도 남편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럼에도 아내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인정을 해주지 않던 무뚝뚝하고 멋대가리 없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남편도 아내를 많이 사랑했어요.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어려운 과정으로 성장을 하는 동안 이분법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오베에게 유일한 예외가 아내였던 거죠.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오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직장뿐이었습니다. 책임감 비스무리한 것 하나 붙들고 몇 개월을 더 버텼던 오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베는 생각했습니다. 죽어버리자. 그러고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목을 맬 줄을 설치할 천정을 올려다보는데요. 어떻게 설치하지? 뭘 어떻게 설치합니까? 성격대로 치수를 재는 거죠. 딱 맞게 깔끔하게 이제 드릴로 구멍을 내고 줄을 걸고 목을 걸면 됩니다.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띵동. 뭐야? 신경 끄자. 띵동 띵동 띵동. 불편한데. 문 앞에는 얼마 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오베한테 거하게 한 말씀 들었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걸까요? 아니에요. 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르바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오지라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란인 여성으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 두 딸을 키우면서 뱃속에 셋째 아이까지 임신 중인 여성입니다. 그녀가 대뜸 오베한테 먹을 것을 들이밀면서 말을 시킵니다. 뭐 하세요? 요것 좀 드셔보세요. 원래 이렇게 쌀쌀 맞으세요? 헐. 결국 이번 계획은 실패.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웃들로 인해 오베의 계획은 무산됐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웃들이 도움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파르바네가 버스도 제대로 탈 수 없다고 그러고 운전도 못한다는 얘기를 듣자 일단 운전이라도 가르쳐주고 죽자 이런 식으로 자살이 뒤로 밀린 겁니다. 물론 오베는 베풀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했던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하는 꼴이 불편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해 놓고 죽자 이랬던 건데요. 근데 어떡하죠?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덕분에 억지로 이웃들하고 얽혀 지내게 된 오베. 아니 하다못해 동네 길고양이까지 오베 덕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오베는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삶의 목표를 상실한 츤데레가 오지라퍼한테 둘러싸이는 이야기 오베라는 남자 줄거리였어요. 제가 들고 있는 오베라는 남자 표지가 서로 좀 다르죠? 맞습니다. 표지가 바뀌었어요. 리커버. 이 작품은 2012년에 스웨덴에서 출간이 돼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요. 2015년에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된 건데요. 이듬해인 2016년에 스웨덴판 영화가 나왔고 2023년에 헐리우드 리메이크판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겠죠? 딱 맞춰서 원작 리커버판이 나온 겁니다. 개정판은 2023년 3월에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프레드릭 베크만,
출판사는 다산북스, 페이지 수는 452페이지입니다. 이번 리커버판에는 저자의 친필 사인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추가가 되었고요. 판형도 약간 커져서 가독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출간 직후에 읽어봤는데요. 요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싫어하는 아저씨의 꾸역꾸역 스토리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번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감동 버튼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이전 표지보다는 새 표지가 더 마음에 듭니다. 아저씨 혼자 인상 쓰고 있는 표지보다는 여기저기 참견질에 되는 아저씨가 보여서 좋아요. 이전 표지가 작품을 읽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좋았다면 요번에는 작품을 읽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아내 소냐의 묘지, 자동차, 고양이, 자전거, 아이들, 이것들이 함께 하는 곳에 등장하는 오베라는 남자. 제가 새삼스럽게 함께라는 감동 버튼을 찾게 된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처음 출간된 2012년에서 2015년 즈음을 떠올려 보면요, 넘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어울리고 돕고 울고 웃던 함께라는 분위기가 능력, 권리, 영역, 책임이라는 나로 넘어가는 길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시기에 뿅 하고 등장을 해서 우리 마음 한켠에 향수 비슷하게 남아있는 함께라는 아이템을 톡 건드려준 것, 그것이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트 있게 잘 쓰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죽지 못하는 오베의 상황, 세상 혼자 살 것처럼 뻣뻣하던 아저씨가 이웃과 어우러지게 되는 웃픈 이야기, 이런 것들이 관계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는 독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방에 나로 도착을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오베라는 남자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렵지 않게 자살했을 겁니다. 게다가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됐을 거예요. 근처에 누가 사는지, 누가 죽었는지, 누가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어쩌면 자살하기 전부터 곤욕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참견하다가 고소당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 한켠으로 함께라는 것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앰뷸런스를 보면 길을 비켜주고 그 모습을 모세의 기적이라면서 박수치고 응원하죠.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다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회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너무 빨리 넘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관계, 함께, 이런 것들하고 충분히 작별할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팬데믹을 타고 너무 빠르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라는 가치와 함께라는 가치가 충돌을 하면 함께의 손을 들어주죠. 헐리우드판 리메이크 영화가요, 이걸 노리고 이맘때 개봉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직은 남아있을 함께에 대한 그리움을 건드려보자. 그래서 책도 리커버. 저는 7년 전에 못 느꼈던 따뜻함을 이제야 느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마음 한켠에 있는 감동 버튼을 찾아서 꾹 눌러보는 재미를 찾아보자, 이것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줄거리도 대충 알았고 하니까 책을 펼쳐서 그 남자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하시자고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놈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웃들은 어땠는지, 자살에는 성공했는지.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오베라는 남자 리뷰였습니다. 초판, 개정판 두 개가 함께 있으니까 뭐 그냥 좋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